이번 시간은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분열 정동 장애와 비롯해서 다른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열 정동 장애는요, 정신분열증 증상과 증상에 동시에 기분사파가 추가된 것인데요. 이 기분사파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분사파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망상이나 환각이 적어도 2주 이상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분열 정동 장애는 어떤 그 기분사파에 동반하는 기분사파에 따라서 이 양극형과 우울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우울 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배우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양극형은 조증이 기분사파 중에서 조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요. 우울형은 이제 우울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극형은 조증에 이제 우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극형은 초기 성인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우울형은 후기 성인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열 정동 장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분열증과 함께 매우 심각한 그런 장애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정신분열증보다는 그래도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분사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렇게 예후가 좋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우울을 가진다는 것은 치료가 더 쉽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울한 상태가 있다는 것은, 우울을 느낀다는 것은 뭔가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예후가 좋고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특성은요, 발병 시기가 빠르고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 의해서 급성적으로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심한 정서적 혼란을 나타내고, 그리고 병전 적응 상태가 양호한 경우고요. 그리고 정신분열증에 가족력이 없는 대신에 이제 기분장애의 가족력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에 비해서 예후가 좋다는 게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살의 위험성도 수반이 됩니다. 이 망상이나 환각, 그리고 어떤 양극성을 보이는 이런 장애들은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담자나 또 치료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발견해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빨리 개입할수록 예후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 증상은 정신분열증 설명드릴 때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음성 증상은 정신분열증에 비해서 심하지 않고 덜 만성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률은 정확한 자료가 미비한데요. 정신분열보다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정신분열증에 비해서 여자에게 더 흔하고요. 양극형은 초기 성인기에, 그리고 우울형은 후기 성인기에 흔합니다. 예후는 정신분열증보다는 양호하지만 기분장애보다는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진단 준거를 보면은요. 자, 분열 정동 장애로 진단이 내려지려면 주요 기분 사파와 우울과 조증을 얘기하죠. 그리고 정신분열증 진단 준거 A가 발병하는 연속적인 장애 기간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정신분열증에 있었던 진단 준거였죠. 정신분열증 진단 준거에 A에 해당되는 게 이 노란색인데요.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증상이 1개월 동안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의 지속 기간 중에 기분 사파가 없는 상태에서 망상이나 환각이 2주 이상 나타나고요. 그리고 기분 사파의 기준에 부합되는 증상들이 화성기와 잔류기에 나타나됩니다. 자, 그래서 분열 정동 장애는 우울이 나타났다가 우울이 끝나고 이제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게 끝나면 또 우울이 오고, 그리고 끝나면 또 망상이나 환각이 오는, 이것을 반복하는 경우가 이제 분열 정동 장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망상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망상 장애는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을 최소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내지만 정신분열증의 진단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망상 장애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망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망상 이외에는 어떤 기능적으로 손상된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상 장애는 망상 장애의 80%는 피해 망상이 피해 망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망상 장애의 진단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망상 장애는 1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의 진단 준거 A에 부합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부합이 되면 망상 장애가 아니고 정신분열증이 되겠죠. 정신분열증의 진단 준거 A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분열 정동 장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5가지 특징,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이 5가지 중에 이제 2가지에 해당이 되면 이제 망상 장애가 아니고 이제 정신분열증이 되겠죠. 그래서 진단 준거 A에 부합된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각이 현저하지 않습니다. 현저하지 않고 망상만 나타나는 경우고, 그리고 다른 기능은 망상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현저하게 손상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증이나 주요 우울 사파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조증 또는 주요 우울 사파의 총 기간이 망상 기간에 비해서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어야 되고요. 자, 이 망상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신분열증에 있었던 어떤 망상의 내용과 망상 종류와 내용, 그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조금 더 이제 완화된 상태인데요. 먼저 애정형은 정신분열증에서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뭐 연예인 이런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망상 장애는 자신이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망상이고요. 과대형은 정신분열증의 그 과대 망상과는 약간 좀 현실적이죠. 좀 더 현실적이죠. 자신이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대 망상인데, 좀 더 현실적입니다. 아주 지나친 과대 망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질투형은 배우자나 연인이 부정을 저질렀다. 그래서 의처증이나 의구증이 많고요. 그리고 피해형은 자신 또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받고 있다, 감시를 받고 있고 뭔가 미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망상을 보이는 게 피해형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망상 장애의 거의 80%가 피해형에 해당이 되는데, 이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약이나 의사 이런 분들한테 좀 의심을 많이 합니다. 약에 대한 그 효과도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약을 복용을 하지 않고 몰래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다 먹을 때까지 먹는 걸 확인을
할 때까지 입속을 들여다보고 다 먹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신체형이 있는데요. 신체형은 자신에게 어떤 신체적 결함이 있고 병에 걸렸다라는 망상을 지니는 게 신체형이고요. 혼합형은 2개 이상 혼합된 경우를 혼합형. 불특정형은 내용이 좀 불명확해서 어떤 유형에 넣어야 될지 모를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불특정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유병률은 0.3%인데 발병은 주로 성인기 중기나 후기에 시작되는 경향이 많고요. 피해형이 가장 많습니다. 경과는 매우 다양하고 만성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인으로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프로이드가 망상을 억압된 동성애적 충동에서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적 충동에서 기인한다 보고 있는데 또 다른 경우는 동성애가 아니라 증오가 망상의 기저에 존재하는 중요한 감정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존감의 상실을 망상 발달의 주요 원인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인지적 입장에서는요, 망상을 논리적 추론이 결함돼 있고 또 비정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미를 추론하거나 또 정보 처리를 편향적으로 하는 그런 거에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뇌의 구조적 손상이나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치료는요, 예후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요. 또 그 망상 자체가 이 현실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피해형 망상장애는 이 약의 효과나 이 약물이나 의료진들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의심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치료적으로는 신뢰로운 치료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환자의 망상에 직접 도전하는 것은 금지를 해야 되고 환자에게 분노나 적대감이나 의심을 유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치료 초기에는 환자의 망상에 동의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 어떤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치료자는 망상을 치료해야 한다고 설득하기보다는 환자가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망상을 하기 전에, 망상까지 가기 전에 어떤 감정들, 불안이나 어떤 과민성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치료 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망상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자들은 특히 이제 환자들이 치료사에게 투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치료적 관계를 손상시키는 어떤 행동을 자제하면서 환자의 투사를 잘 버텨내고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망상 자체보다는 같이 수반되는 우울을 주된 치료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통찰 지향적인 치료나 집단 치료보다는 지지적인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신분열형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주요 특징으로는 정신분열증과 다른 증상은 아까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동일하지만 기간이 다른데요. 지속 기간이 6개월 이내, 6개월 이하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 증상이 발현한 후에 6개월 이전에 회복될 경우에 정신분열형 장애로 진단을 내리고요. 그리고 정신분열증 증상이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6개월을 넘어서면 증상이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예후는요, 정서적 스트레스가 강한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급성적으로 발병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환자들의 3분의 1은 6개월 이내에 회복이 돼서 정신분열형 장애로 최종이 진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으로 가지 않고, 다시 말해서 3분의 1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3분의 2는 정신분열증이나 분열 정동 장애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진단 준거는 정신분열증과 증상들이 진단 준거, 증상이나 진단 기준이 비슷하고요. 한 가지 다른 게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장애 한 사파가 최소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지속될 경우에 정신분열형 장애로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정신분열증과 거의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단기 정신증적 장애가 되겠는데요. 가장 이제 기간이 짧은 거죠.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증상이 1개월 이내에 지속될 경우 단기 정신증적 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 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상적인 특징으로는 이제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갑자기 발병이 되고요. 급격히 발병이 되면서 과민해지거나 불안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현실 검증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기간 동안 아주 강렬한 감정적인 동요가 있겠고 혼란을 경험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현이 되면 보호와 감독이, 철저한 보호와 감독이 필요하겠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개입이 될수록 더 진행이 되지 않고 예후가 좋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되면 바로 빨리 이걸 치료에 들어가야 이렇게 예후가 치료가 빨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이나 망상에 의한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빨리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적응 기능까지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진단 기준도 정신분열형 장애와 마찬가지로 정신분열증과 진단 기준이나 증상이 같고요. 한 가지 다른 거는 기간이죠. 1일 이상 1개월 미만일 경우에, 그리고 병전의 기능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될 경우에 이 단기 정신증적 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치료로는 지금부터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정신분열증이나 단기 정신증적 장애나 방금 설명드린 정신분열형 장애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형실 검증력에 손상이 있거나 또는 너무 현저한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나 망상이나 환각에 의해서 어떤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신병 약물을 투여를 받는데, 이 약물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운동 조절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입이 마른다거나, 또 식욕이 저하가 된다거나, 고혈압이 생긴다거나, 단뇨증이나 구토나 또는 변비,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리치료로는요, 정신역동 치료에서는 환자와 어떤 지지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자아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이런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 갈등과 불안을 방어하는 어떤 자아의 방어 기능을 강화시키고, 자아 또 경계를 강화시키면서 치료자와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어떤 대상 관계를 재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동치료에서는요,
행동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어떤 적응적인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환각을 경험하는 환자들에게는 어떤 체계적인 둔감법을 통해서 불안을 감소시키고 또 불안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술을 훈련을 시키고 또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지치료에서는요, 환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아주 무기력하고 또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자기와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기지시 훈련을 시행하고요. 또 집단 치료를 받으면서 어떤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타인을 보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작용 기술을 또 습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가족 치료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환자들의 가족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같이 치료를 하는데요. 이 가족 치료는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도울 수 있게 하는데 이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를 통해서 가족 안에 있는 어떤 의사소통이나 갈등을 의사소통 방식이나 어떤 의사소통 방식을 이렇게 바꾸고 건강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바꾸고 또 건강한 감정 표현 방식을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요. 또 그룹홈 안에서도 치료와 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설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룹홈 안에서 또 서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회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